내가 테슬라를 타면 당신하고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 로맨스 모드를 켜놓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는 거였거든. 어. 오늘 소원 푸는 거야? 음, 휴가의 피날레를 이걸로 장식을 하는 거지, 우리는. 밖에는 살짝 비도 지금 오고 있고, 장소는 좁고, 앞에는 불멍 때릴 불도 있고, 장작도 타고 있고, 이 치직치직치직 하는 이 사운드도 좋은 것 같고, 이게 와인만 한 병 있으면 딱 좋겠는데, 내일부터 또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은 또 와인을 마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네. 음. 근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네. 좋네. 음, 좁고. 좁고. 좁으니까 좋지. 이게 장소가 넓은 것보다 이 로맨틱한 분위기는 약간 좁고 코지한 느낌 그게 좋잖아. 음, 되게 아늑하고 분위기가 있네. 여기 딱 들어오니까. 그리고 상당히 이게 지금 이 스크린이 화면이 좋잖아요. 음, 화질이 좋다고 그러나? 음. 화질이 좋잖아.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이 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잡생각도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보면은 막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이글이글 타오를 것 같은데 반대야.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지? 음. 차분해져. 올해 시작이 차분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다른 해하고 좀 다르게. 올해 아무래도 좀 약간 다운된 느낌으로 시작을 하나? 개인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좀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게 좀 있지. 왜? 아니 뭐 그냥 일적으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일상은 살되 음, 어, 사람 누군가를 만나면은 뭐 이제 인사치레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럼 아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니네는 괜찮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잖아.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부담스럽지. 아니 우리는 괜찮아 아직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래도 근데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음, 그러기도 싫고 사실 싫지. 그러기 싫어. 그리고 음. 가끔은 그 걱정하듯이 막 이렇게 물어봐 주잖아. 음. 근데 그게 걱정처럼 안 들린다는 거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족들. 아니, 가족들이야 걱정을 하지. 가족들이나 최근에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나랑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누나랑 통화를 했을 때 누나가 이제 내가 어떤 그 경제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야 너는 참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아는구나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지난주에 통화를 하니까 너 아직도 테슬라를 안 팔았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전체적인 지금 사회 분위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음. 그게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서냐? 아니 그냥 마음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그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지금은 자기가 투자를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시기잖아, 사실. 인생이 새옹지만 거지.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은 테슬라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잖아. 많이 했지.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많이는 손실이 계좌에 이제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상태일 거고.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끼친 종목이잖아. 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안티 테슬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그렇지.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결과적으로 끼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돌아보기 싫고 음,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부정적이지 않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음, 나한테 내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기업인데 음, 그 기업의 그 제품을 사고 싶겠냐고. 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려면 또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심리적으로 자기의 자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테슬라 차를 사줄 확률이 되게 높잖아. 그치? 근데 심리적으로 지금은 테슬라 차를 사기가 상당히 새로운 차를 사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든 힘들지. 시기가 돼버린 거잖아. 그렇지. 자산이 어. 줄었으니까. 이전에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어. 테슬라 차도 사주고 기분도 좋고 내 재산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내 이제 재산 묻어나는 게 마치 보너스 받은 기분이라서 그 보너스 받은 걸로 차도 사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하게 그렇게 가던 게 지금은 계속 네가티브하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2009년에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 금융위기로. 아, 맞았지. 2008년 아닌가? 8년, 9년인 8년, 거지. 9년. 이제 그것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2008년, 2009년도던데, 그때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보니까 그 전에 2006년도에 피크를 찍고 그때 한 700만 대 정도 전 세계에 그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 2009년에 한 550만 대 정도로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20%가 줄은 거지. 아, 자동차 판매량이 그 침체가 왔을 때 글로벌 경제 위기 왔던 그 2008년, 2009년 그때 판매량이 한 20% 정도가 줄었어. 전체 판매량이. 뭐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네.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다라고 엄청 걱정하면서 그 그래프를 봤거든. 아, 이거 반토막 난 거 아니야? 판매량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의 판매량이 줄었더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테슬라의 그 2023년 판매량을 걱정하는 예상하는 사람들 중에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거든. 역성장이라는 것은 판매가 올해 작년 2022년 22년보다 23년이 더 적을 거라고.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찾아봤더니 그런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20% 정도 줄었다고 하면 테슬라는 그 정도 위기에서는 판매량이 줄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안도는 있더라고.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최소한 그런 침체가 왔을 때, 그런 침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침체잖아. 그 당시 2009년의 금융위기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럽게 온 위기고, 지금은 뭐 누구나 침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위기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침체가 오더라도 그 당시에 전체 자동차 전 세계 판매량이 20% 정도 줄었다라고 하면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는데, 중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가격을 낮췄어. 주로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가격을 낮췄는데, 그렇게 가격 조정을 하면서 성장세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우리가 바라는 50% 성장은 힘들겠지만 뭐 최소한 20-30% 성장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사실 기대지. 기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아니 뭐 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태를 일단 상정을 해놓고 최악의 상태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뭐 플랜 1, 플랜 2 이렇게 해놓고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사실 뭐 그런 걸 예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그 수요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다시 2007년에 그 판매량을 그 다음 해 2010년에 뛰어넘어 버리더라고. 그거야 뭐 당연하지. 그 사람들이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차가 필요해도 안 사고 있던 사람들이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차부터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 힘들잖아 우리가. 힘든데 요거를 딱 넘기고 좋아지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그건 누구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신 엄청 낙관적이구나. 나의 인생은 단기는 비관, 장기는 낙관. 그게 나의 인생 철학이야. 아, 근데 그게 되게 그 좋은 철학인 것 같아요. 뭐. 당신의 그 단기에 대한 비관, 그 다음에 장기는 낙관이라는 것이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 나의 그런 인생 철학이 여보, 그 투자에 안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뭐 2023년에 어떤 그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크게 대응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주식은 음. 숫자잖아. 숫자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식 수를 가지고 그 주식 수를 가지고 그 침체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다면 그 시기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야 이거 테슬라 주가가 2023년에 뭐 5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래 가면은 기분이 참 안 좋겠지.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지. 근데 어. 기분도 되게 안 좋겠지. 그렇다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겠지. 아, 100일 때 팔아서 50이면은 2배로 주식수를 늘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갈등이고 고민이잖아. 근데 그걸 못 하잖아. 아, 못하지. 그걸 못 하잖아. 못 한다면은 그냥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요즘 있지? 나 되게 신기한 게 있다. 작년에 우리 한참 좋을 때는 사람들이 화성을 간다느니 아니 뭐 자율주행이 어떠니 로봇택시가 어떠니 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런 일들을 아직도 테슬라는 계속 하고 있을 거거든 내부적으로. 그치 테슬라 봇도 열심히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만들고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이런 때 뭐 그런 얘기 조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안 해. 난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 아, 그것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희망찬 그 이야기들이 그 지금 현실에서는 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주가에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놀라운 거지. 왜냐면 그 테슬라 봇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불과 1년 전까지는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거기에 이제 꿈과 희망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희망찬 논리로 가득한 거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비관적인 논리가 가득 이기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일론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투더문 얘기도 많이 했었고 사실. 그렇지. 지금 투더문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우리 옛날 생각 얘기를 해봐. 그리고 일론이 그 FSD를 갖다 마케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테슬라는 appreciating asset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자동차는 원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이 있는 상품이잖아. 자산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근데 테슬라 차량은 자산이다라고까지 일론이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게 어떻게 자산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없었고. 없었지. 왜냐면 논리는 그렇거든. 왜냐면 로봇택시가 가능한 차는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 그게 되면 당연히 그 논리는 성립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2년 전에 얘기한 거란 말이야. 뭐 어떻게 보면 일론이 얘기하는 시간, 그 시간하고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다른 거지. 일론도 항상 이제 롱텀으로는 좋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롱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간이 다 다르잖아. 다르지. 어떤 사람은 나는 1, 2년이 장기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계좌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 장기 투자는 역시 안 되는구나.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다. 이런 그 생각이 지금 되게 팽배해져 가고 있거든. 왜 답이 아니냐고 생각해. 아, 내가 1년 동안 사고 팔고 안 하니까 손실만 봐버렸네? 이게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닌 거야.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는 5년 이상인 거야.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10년 이상인 거야.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15년 이상인 거야. 근데 과연 지금 테슬라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거부가 됐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3년 이상, 4년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계좌에는 플러스가 찍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그 롱텀에 대한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롱텀에 대한 생각이 지난 2년의 그 주가의 부침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처음 주식 살 때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2025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을 때 뭐 수익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런 그 생각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어. 막 그런 꿈에 부풀어서 그런 게 있었지. 투더문에 대한 음. 생각이 그 팽배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나 진짜 그 장기 투자를 오래 몇십 년 동안 해온 사람들, 투자를 몇십 년 동안 해온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승리를 해온 사람들의 그런 지혜나 경험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뭐 마음에 자리 잡혀 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음,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성숙해지는 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지. 왜냐면 아픔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젊었을 때, 나도 젊었을 때 당신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최근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에 보면은 그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서 꼭지에 팔고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뭐 꼭지에 팔고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거품의 시기에는 누구나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품에 열광하지 거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에 3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까지 갔다가 다시 0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 그때 내가 대학원 실험실에서 있을 때 닷컴 버블 이런 것을 거치면서 빚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었단 말이야. 그 다행히 지금 시기에 그 주가의 상승기 이럴 때 뭐 나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투더문의 마음이 있었는데도 다행히 빚을 내서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조금은 지금 마음이 더 가볍고 편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빚을 냈었으면 상당히 불편했겠지 지금. 지금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힘들었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의 상실감 정도만 있는 거잖아. 올라갔다 내려온. 올라갔다 내려온 상실감? 음. 상실감이 폭삭 망한 기분이라니까 무슨 상실감이야, 상실감. 폭삭 망한, 물론 이제 폭삭 망한 기분이었다. 그거를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을 다스려서 그 생각이 좀 잦아들지 않았어? 폭삭 망한 기분? 아니, 폭삭 망한 기분인데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래? 폭삭 망했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 왜냐면은 이렇게 불씨가 꺼지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아까
아까도 내가 한 말이 그런 거잖아. 아, 왜 사람들은 지금 계속 다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아, 원래 테슬라는 그거 말고도 뭐 로봇 택시도 있고 뭐 화성도 간다 그랬고 아니 화성은 스페이스 X가 가는 거지 테슬라가 가는 게 아니잖아. 하여간 어? 그다음에 테슬라 봇도 있고 그것들을 지금 다 딱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고 계속 걔네들은 지금 그거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다음에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을 거 아니냐고. 아, 그렇지. 물론 이제 미래에는 그렇지. 근데 2023년에 내 마음이 더 아플까봐 걱정하는 거 아닐까? 아, 단기적으로 마음이 아플까봐. 마음이 아플까봐. 내 마음을 내가 평안하게 2023년을 보내고 싶은데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니 힘들고 그게 싫은 거지. 그치. 그 폭삭 망한 기분이 응. 조금 더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그걸 뭐 미리 걱정하나. 그냥 뭐 닥치면 걱정하지. 나는 닥쳐도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마인드셋. 마인드셋을 하고 있거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냥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고 테슬라가 이 어려운 시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 잘 될 거야. 뭐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하지. 음. 올해 내 운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 이게 합이 잘 맞는 해를 만나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